13번째 노트입니다. 13번째 노트에서는 연산자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13장, 14장, 15, 16, 17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한데 뭐 17은 원래 수업 시간에 설명 못할 걸로 예측을 한 거고, 나머지 4개 13, 14, 15, 16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남은 기간에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뭐 지금까지도 어렵게 느꼈을 텐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연산자 재정의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제 C++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원래는 연산자들은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 식을 쓸 수 있었어요. 연산자들을. 그런데 이렇게 구조체 변수 같은 새로운 타입의 변수를 우리가 만들면은 그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는 연산자를 원래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서 새롭게 만든 클래스나 구조체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연산자 재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건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도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소드로 정의하고 특별한 경우들만 일반 함수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로 정의할 때는 친구 클래스, 친구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빅3, 빅5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빅3가 소멸자, 그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연산자고, 빅5는 거기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챕터에 있는 이제 연산자 재정의를 실제 해보기 위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군 연산과 관련된 모듈러 어리드메틱이고, 또 하나는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SED 스트링과 똑같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것의 이름을 그냥 K 스트링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만들면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들을 익혀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군과 관련된 얘기할 건데, 군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학 중에 정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정수는 끝이 없죠. 계속 무한대로 갈 수 있고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갈 수가 있죠, 정수는. 그런데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제한된 범위에 있는 정수들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집합을 만드는데, 집합과 연산자를 하나 이용해서 집합을 만드는데, 그 집합에 있는, 그리고 이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예요. 이항 연산자. P 연산자를 두 개 쓰는 거예요. A 곱하기 B, 뭐 C 곱하기 D, 뭐 이렇게 두 개의 P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산자, 이항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집합과 이항 연산자가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은 주어진 이항 연산자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다는 것은 이 집합에서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빼서 그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항 연산자로 연산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어요. 0, 1, 2, 3, 4, 5, 6.
7개의 수로 된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항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덧셈 모두 7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더하는데 그 결과는 그대로 쓰지 않고 나머지 7로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 값으로 최종 결과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더한 다음에 모두 7하면 그 결과값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 이 중에 하나겠죠. 모두 7을 하면은 가능한 값의 범위는 0부터 6이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은 플러스 모두 7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닫혀있으면 이제 군이 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군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두 개의 조건을 더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항두원이 있어야 되겠고 모든 원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 연산들은 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여기에는 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아니라 항두원이 있는데 항두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쓰는 이항 연산자라 그러면 A에 2를 하면은 A가 되는 어떤 A가 오더라도 얘랑 연산을 취하게 되면 A가 되는 요 수 2를 우리는 항두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계열에서의 항두원은 뭐가 항두원이야? 플러스 계열에서는 0이 항두원이 돼요. 그렇죠? 0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수를 0과 더하면은 자기 수가 되죠. 그래서 그 항두원이 되겠고 그러면 A에 B를 했는데 2가 돼요. 항두원이 존재하죠. 그리고 A에 B를 했는데 2가 돼. 그러면 B를 A의 여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1이면 뭐 1의 그 여권은 얼마가 되죠? 1의 여권 6이죠. 1 더하기 6은 7이 되겠고 0이 되죠. 그러면 1은 6의 여권이 되겠고 6의 여권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권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군에서는 뺄셈이라는 게 없어요. 뺄셈이라는 게 없고 뺄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A에다가 A 인버스를 여권을 해취해주게 되면은 뺄셈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1에다가 6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권은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에는 연산자는 요 하나예요. 덧셈 연산자만 있는데 덧셈에 반대되는 뺄셈의 개념을 우리가 필요하려면 이제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군을 만들게 되면은 존재하는 모든 정수들을 이 군으로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음수도 매핑할 수 있고 플러스도 매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1도 3으로 매핑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이 뭔지는 이해됐죠? 덧셈군. 그럼 이 덧셈군을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군은 어떠한 수를 유지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더할 때 나머지를 취해야 되는 그 나머지 요 값이 필요해요. 요거를 P라고 합시다. P. 그리고 우리는 주로 요 P를 소수로 쓸 거예요. 군을 만들 때 7, 11 뭐 이런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N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원소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add라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요 additive 그룹 원소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군 원소이고 B가 군 원소이면은 얘를 이제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A. add B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산자를 재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연산자 재정의를 못하면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 게 A 더하기 B를 하면 A나 B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우리가 3 더하기 5를 해도 8을 주지만 3과 5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원래 this랑 이 인재로 준 other도 안 바뀌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add나 아니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정의해도 우리가 A.add B 하면 A도 안 변하고 B도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산자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래 A도 안 변하고 B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 얘를 만들면 이제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쟤를 일반 함수로 안 만들고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스태틱 함수로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스태틱 함수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만들어서 add A, B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많이 불편해요. 식이 복잡해지면 예를 들면 A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로 표현하려면 add C add 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자를 재정의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뭐예요?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들만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그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으면 되게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를 어떻게 하냐?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만드는데 이제 함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추가 그 연산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하게 되면 얘는 뭘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덧셈 연산자를 재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앞에 요 내용하고 바뀌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는 이름을 add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플러스를 재정의하고 싶으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정의하고 싶으면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뭐 등호를 하고 싶다. 오퍼레이터 이퀄루 하면은 그런 연산자들을 내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대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한 이유는 요거예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만든 번잡이 C++ 만들면서 저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다른 언어는 이제 뭐 다른 언어들은 연산자 재정의하는 게 없죠.
자바에는 없고요. 근데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만든 사람의 철학 같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산자 재정의는. 마음대로 연산자들을 재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인데 이게 가독성이 있으려면은 덧셈이라는 의미가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덧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정의해서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그 연산자가 충분히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썼던 연산자 재정의한 게 뭐가 있냐면은 see out, 뭐 hello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색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에 맞는 연산자인지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보면은 대단히 이게 어색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얘는 무슨 의미였어요? 비트 이동이죠. 이 비트 이동이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원래 연산자가 갖고 있던 의미를 그대로 어색하지 않게끔 재정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를 재정의하는데 원래 있는 연산자들만 재정의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샤프라는 연산자는 없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연산자를 만들려고 그래. 안 돼요. 그거는. 연산자의 재정의는 기존에 있는 연산자를만 재정의할 수 있고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나 결합성이나 또 피연산자 수를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재정의 문법과 팁. C++는 새 연산자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산자를 각 클래스마다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C++에 있는 모든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지는 않고 점이라든가 이 땡땡이라든가 이 사망 연산자, size of type id 등 몇 가지는 재정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는 원래 연산자는 보통 사이표기법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항 연산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항 연산자는 A 더하기 B 형태로 사이에다가 이항 연산자가 P 연산자 두 개 P 연산자 중간에 들어가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프리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고 메소드로 구현하기 때문에 왼쪽 P 연산자가 뭐가 돼요? A 더하기 B면 여기서의 객체는 뭐가 돼요? A가 되겠고 B는 뭐가 돼? 그 플러스 연산자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함수로 만들면 A는 왼쪽 첫 번째 그 매개변수 인자가 되겠고 B가 두 번째가 되겠고 만약에 얘를 메소드 구현하면 A가 객체가 되겠고 B가 그 객체 플러스 메소드의 인자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기존 연산자와 논리적 의미가 같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산자를 이 식 쓰듯이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간결성을 코드의 간결성을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메소드 이름은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특정 연산자의 P연산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자가 객체 클래스에 재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코르 연산자는 우리가 재정의 하지 않아도 늘 제공해 줍니다. 재정의 안 해도 되고 제공해 줘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쟤를 재정의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 순서를 변경할 수 없고요. 연산자의 P연자 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시 타입에 대한 기존 연산자의 의미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내 클래스에 대한 것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하였다고 플러스 이코르 등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근데 C++20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게 얘를 정의하면 6개의 비교 연산자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항 연산의 반화 타입은 원래 연산자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가 돼야 돼? 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불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연산자들은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의해야 돼. 그런데 라이브러리로 만들 거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쓸 거면 뭐 비교 연산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비교 연산자가 6개가 있죠. 그럼 6개를 다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플러스 만들고 이코르도 만들면은 플러스 이코르도 만들어줘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공개될 클래스의 경우에는 관련 연산자들 함께 재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타입 변화 연산자들은 explicit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부로 컴파일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 연산자의 재정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재정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별한 경우만 함수로 재정의하는 게 일반 함수로 재정의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요 연산자들은 또 반드시 메소드로만 재정해야 됩니다. 또 몇 가지는 일반 함수로만 재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메소드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고요. 일반 함수로 재정해야 할 경우에는 친구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는데 이 만들어 보는 거를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기 위해서 그룹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원래 그 메소드는 CPP 파일에 정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실습 차원에서 그냥 헤더 파일에 다 메소드 정의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덧셈군이에요. 덧셈군. 그리고 이 군에서 나머지를 하는 그 값, P 값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st로 정의하고 얘가 유지하는 값은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n은 0부터 p-1까지의 값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왜 심픽스 에러나? 그 P와 N을 줘서 이제 이 군 요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N은 다양한 정수가 주어져도 0에서 P-1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리듀스 함수를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이 양수이면은 P로 나머지를 구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0에서 P-1 값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발이 마이너스 값이면은 이 모두 피했을 때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리턴하지 않고 발이 음수이면 발에다가 P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3이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면 5가 돼요. P가 7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 클래스는 0부터 P-1 값만 유지하게 됩니다. 질문 혹시 있어요?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그 프린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는 그냥 이 연산자를 재정해서 쓸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이렇게 디버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잘 객체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P를 먼저 했죠. 그렇죠. 아, 에러가 있네요. 함수 취하는 건데. 네, 여기 틀렸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A는 5, B는 4를 유지하고 있고 마이너스 5를 줬을 경우에는 C는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만든 그룹 객체는 0에서 P-1 사이의 값을 유지합니다. 어떤 값을 줘서 어떤 정수를 줘서 우리가 시작하더라도 군 집합은 0에서 P-1까지 값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게 이제 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생성되니까 첫 번째로 덧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덧셈. 그러면 A 플러스 B를 더하면 결과에 C가 될 텐데 이 C의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과 같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면 A도 변하지 않고 B도 안 변해요. 그리고 새로운 애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덧셈이니까 A 플러스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에서 A는 현재 객체가 되겠고 B는 주어진 인자가 되는 거예요. other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let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만듭시다. 그리고 얘를 리턴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두 개의 그룹 원소를 그룹 연산자로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let은 A 값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걔에다가 other의 n을 더한 다음에 모두 피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항상 함수를 만들면 뭘 생각해 봐야 돼? 예외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예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P가 서로 다른 애들은 덧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현재 P와 인자로 주어진 액의 P가 같은지 비교하는, 검사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클립스가 워낙 좀 그래가지고 가끔 그 중괄호 쓰면은 오류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필요하면 가로로 바꿔주면 그 오류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류 없이 플러스 연산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에러는 무슨 에러냐면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대입 연산자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제공해 줄까? 뭐 때문에 제공해 주지 않을까? 대입 연산자를 원래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공 안 해주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럼 왜 제공을 안 해줄까? 여기 보면은 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P가 뭐예요? 뭘로 수식돼 있어요? 컨스트로 수식돼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대입 연산자는 무슨 대입을 해줘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줘요.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P가 뭐야? 바꿀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트 멤버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대입 연산자를 자동으로 제공 안 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객체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려면 이 컨스트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라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컨스트 메소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니 컨스트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이퀄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걔를 먼저 만들게요. 이퀄의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이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퍼레이터 이퀄은 지금 반환값이 있죠. 그렇죠? 왜 반환값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A 이퀄 B 이퀄 C 이퀄 D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결과를 B에 또 대입하고 이거의 결과를 또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니까 A 이퀄 B라는 건 반환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입된 값을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도 테스트 모듈러스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모듈러스를 검사한 다음에 모듈러스가 같으면 오케이. 그럼 뭐만 바꿔주면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n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리턴해? 현재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D 이퀄 C 하면은 C가 D 값을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값으로 뭘 반환해줘요? C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그 C를 또 B에 대입하고 대입된 B를 반환해주고 그 대입된 B를 이용해서 A에 대입하고 A를 또 반환해준 형태로 오퍼레이터 이퀄 메소드를 만들게 돼요. 여기서는 왜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했냐면은 뭘 갖고 있어서? 컨스트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컨스트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 대입 연산자가 자동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에러가 없어져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1 모두 7 값이 나와요. 맞나요? 뭐하고 뭘 더한 거죠? 5랑 3이랑 더했죠. 8이 되니까 1 맞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면 이렇게 되면은 A도 안 바뀌고 B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바뀌어요? 결과로 5 더하기 3한 결과를 새로 만든 거고 그 만든 거를 C에다가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C가 5가 됐는데 맞나요? 8, 8에다 4, 12, 5죠. 뭐 1에다 4 더해도 5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되고 뭐 여기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함수는 몇 번 호출된 거야? 2번 호출된 거죠. A 더하기 B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C를 했어요. 그러면서 임시 객체가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죠. 2개. 더 나아가서 원래는 총 4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코딩은 매우 간결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항 연산자를 정의하는 거는 얘를 객체로 놓고 얘를 인자로 해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단항 마이너스를 하나 정해 봅시다. 단항. 지금 2항 만들었었죠? 단항을 만들어 봅시다. 2항을 만드니까 2항의 인자는 몇 개예요? 매개 변수는. 2항 연산자는 하나죠. 그럼 단항은 몇 개 갈까? 하나도 없겠지. 단항은. 2항은 인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이너스 A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A. 그럼 이거는 A의 여건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A 하면 A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3 한다고 3이 마이너스가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면 net라는 이제 새로 음수화된 여건이 된 임시 변수가 필요한 거죠. 걔를 여건을 바꿔주려면은 이 n 값을 let의 n 값을 p-n 값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여건이 되겠죠. 여건이 돼요. 그러면은 얘를 테스트해 보면 요거를 해보면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5 값을 유지했는데 A가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바꿀까요? 지금 let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반환했죠. 이 지역 변수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요거를 어이씨 뭐야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아니면
마이너스 하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 없이 요 한 줄이면은 음수로 그 역원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하고 변화 주고 리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리턴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 만들 때 하나 만들어 보고 잘 동작하면은 얘를 또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하함수 만들었고 이하함수 만드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근데 이 그룹에서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야 되겠지. 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